본 영상은 현재 단기 급락을 보였던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따라서 분석 결과가 틀릴 경우 투자자께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종목 추천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 분석을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디테일스탁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HN의 하락 후 대응 영상 올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에코프로HN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변동성에 허탈하기도 하고 힘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일 동안 상승 흐름 이후 3일 동안 1.4, 5.2, 2.9%의 하락을 보였죠. 누적 10%의 하락에 특히 고점 대비해서는 18%나 하락했습니다. 이전 양봉 최초 출현 시점은 매수 타점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때 들어오신 분들도 수익이 반토막 났으며 혹여나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손실 발생 중이겠네요. 참고로 마음이 많이 힘든 분은 비중이 커서 그런 걸 겁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분산 투자를 습관화합시다. 일단 보유자들께선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고민 중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승은 이미 끝난 걸까? 지분 수합은 이미 반영된 호재인 걸까? 에코프로HN의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주사의 가격을 억누르면서 지분율을 맞추지 않을까? 차드가 헤드앤숄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끝물이다? 세력들은 이미 이익을 다 얻고 개미털기에 나섰다? 탄소중립법 이슈는 이미 재료 소멸이다? 상장가 대비 2.6배로 저점 대비 충분히 올랐으니 이제 안 오를 것이다. 위와 같은 생각들에 대해 제 관점을 설명할 텐데요. 그에 앞서 일단 에코프로HN의 지분 수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날짜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HN 각각의 공시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에코프로HN의 공시는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로 대주주의 보유 주식 중 주식담보대출이 설정되었던 주식의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분 수합 전 질권을 다 해제해야 할 테니 당연히 필요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의 경우 6월 30일 지주회사 적용 해제가 되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에코프로HN과의 주식 스왑을 통한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경영상황 보고서였습니다. 일단 주식 스왑을 하는 걸 공식적으로 천명한 셈이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초시계가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식 스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물 출자 대상이 되는 종목의 주가, 두 번째는 유상증자 현물 출자에 대한 일반 주주의 참여 여부, 세 번째는 매수 대상이 되는 종목의 주가입니다. 먼저 현물 출자 대상이 되는 에코프로HN의 가격 결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지바이오를 통해 그 가격 결정 방법의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수식으로 나타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규칙을 보면 주가 결정 기준 날짜의 1개월, 거래일 기준으로는 22일 정도 되죠. 그 평균과 일주 평균, 최근 일종가의 값을 전체 평균한 가격과 최근 일종가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선택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직접 숫자를 대입해서 나타낸 게 아래 표인데 이전 18거래일 동안의 매수가액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 이내의 가격들과 일주일 이내의 가격들 그리고 바로 전날의 가격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각 평균값의 비중이 33%라고 하면 바로 전날의 비율은 산술 평균 중 한 변수가 되니까 33.3%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평균가는 거래일 5일을 고려하면 하루의 가격 비율은 6.7% 정도죠. 한 달 평균에서는 거래일이 22일가량이라고 봤을 때 하루의 가격 비율은 약 1.5%입니다. 각각의 변수들 중 기간이 겹치는 비율을 다 더해보면 하루 전 가격은 전체의 41.5%, 이틀 전에서 일주일 전 가격은 8.2%, 일주일보다 이전 가격은 1.5%밖에 기여를 하지 않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무상증자의 최고점에서 현물 출자 공시를 냈으면 에코프로HN의 현물 출자 가격을 최대한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실제로 보시면 그 피크 값이 8월 17일에 나타났죠.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변수가 나옵니다. 바로 유상증자 현물 출자에 대한 일반 주주의 참여 여부죠.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유상증자 현물 출자 이벤트의 시계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의 길이는 실제로는 휴일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유상증자 현물 출자는 유상증자 공시, 가격 정정, 청약 시작, 청약 결과, 납입일과 지주사 주식에서의 추가 상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가격 정정이란 부분은 매입 대상이 되는 지주사, 즉 에코프로의 가격이 정정되는 것으로서 매입 가격은 사전에 유상증자 현물 출자 공시에서 정해지긴 하지만 유동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주사의 주가가 떨어진다면 현물 출자 공시와 가격 정정 사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도도 가장 많이 붙을 겁니다. 참고로 현물 출자 가격, 에코프로HN의 가격은 첫 공시 시점에 결정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주사 가격 정정 후 청약을 시작하죠. 이건 에코프로HN의 주주가 에코프로의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여부를 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청약 시작 후부터 에코프로HN의 가격이 점차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유상증자 현물출자 가격보다 떨어지게 되면 말이죠. 이 경우 에코프로HN의 일반 주주들은 에코프로로의 현물출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물출자 가격은 대주주가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가격이 됩니다. 왜일까요? 모든 주주는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에코프로HN의 주주는 에코프로로의 현물출자에 가담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에코프로HN의 하락 추세를 맞아 가격이 평가절하된다면 많은 에코프로HN 주주들은 에코프로로의 현물출자에 참여하겠죠? 여기서 대주주 지분 18%와 같은 비율의 일반 주주가 에코프로로의 현물출자에 가담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현재 가격 비율대로의 유상증자 현물출자가 진행될 경우 현재 가격에서 대주주만 유상증자 현물출자에 참여하면 지분이 30%입니다. 반면 대주주와 같은 비율의 일반 주주가 현물출자에 같이 참여할 경우 대주주 지분은 26%로 줄어들게 됩니다. 단기간의 주식 흐름에 의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십억의 대주주 배당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즉, 종속회사의 주식이 하락 추세했을 때 현물출자 공시를 내는 바보 같은 대주주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일반 주주의 유상증자 현물출자 참여를 막아야 되니까요. 따라서 지금의 하락 추세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대세 상승, 즉 다시 말해 차트상 정배열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떤 게 계기가 될진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그럼 최근 유상증자 현물출자를 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했던 종목들의 차트 흐름을 봐볼까요? 첫 번째는 해성산업과 해성DS입니다. 해성산업은 신주 상장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주가 눌러져 있으며 이후 폭발하듯이 상승하죠. 반면 해성DS는 유상증자 결의일 이후 눌림목은 있었으나 청약일 이전까지 강하게 상승하였으며 청약일 종료일까지도 이 결의일 종가를 깨지 않았습니다. 빨간 박스 부분이 청약 가능했던 날짜입니다. 이지홀딩스와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홀딩스는 결의일 이후 강하게 하락한 후 천천히 상승하다 신주 상장 후 슈팅이 있었습니다. 많은 윗꼬리들은 공매도의 흔적입니다. 이지바이오는 결의일 이후 같이 하락했으나 현물 출자가액 아래에 있다가도 청약일 도중에는 강한 슈팅으로 청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세력이 만들었죠. 이후 급락 패턴을 보입니다. DL은 결의일 이후에도 지속 상승을 보이긴 했습니다. DLENC의 경우 결의 이후 눌림목이 나왔으나 청약 당시에는 결의일 가격보다 훨씬 윗가격대의 가격이 형성되었군요. 새 지분 변경 이벤트에서 결의일 이전 흐름은 각각 제각각이나 각각의 이유는 있습니다. 해성DS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세 상승이 나온 흐름입니다. 이지바이오의 경우 중간에 액면 분할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급락한 구간이 있으나 이후 지속 상승에 결의일 이전 2주 동안 25% 상승했죠. 게다가 이지바이오는 템베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본주 움직임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요. DLENC는 신규 상장하고 바로 지분 수합 결의를 했는데 상장 후 상한가를 못 치면서 하락하다가 결의일 2주 전부터 장대 양봉과 함께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모든 종속회사 종목들이 유상증자 현물출자 결의일 전에는 반드시 상승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코프로HN의 주가 상승이 에코프로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야 유상증자 현물출자를 진행할 것이다. 현물출자 가격 결정 이후 에코프로HN의 주가는 그 가격을 지지점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청약기간은 그렇다. 에코프로는 유상증자 공시 이후 하락 추세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단 지금 에코프로는 정배열 차트, 즉 추세가 깨져야 된다. 여기서 에코프로의 정배열 차트 이탈은 에코프로 BM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회사 가치 중 가장 높은 게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은 매우 고점에 있습니다. 게다가 에코프로 BM은 MSCI 지수 편입으로 단기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한 투자 공시를 내지 않는다면 조정기간이 시작되는 거죠.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다가와 여러 의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분 수합은 이미 반영된 호재일까? 일단 이 의문은 앞서 말씀드린 지분 수합의 목적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지분 수합은 결코 우리 일반 주주들이 가진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발생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멋대로 기대감을 갖고 그 기업을 매수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건 단순히 주가가 비싸지는 것도 아닙니다. 종속회사의 주가가 지주회사의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무상증자라는 단순히 회계적인 이벤트로 회사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실행한 거고요. 무상증자를 실행하던 당시에 비해 에코프로HN의 상대 주가가 에코프로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에코프로HN을 부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단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금 당장이란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뒤로 갈수록 강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분 수합 시점이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죠. 두 번째 의문, 매도로 지분율을 맞출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의 주가를 계속 누르면서 에코프로를 더 많이 내려 지분율을 맞추지 않을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에코프로는 공매도가 가능한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에코프로 HN의 주가를 억누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억눌러서 좋은 점이 없죠. 대주주 입장에선 말이죠. 다만 에코프로 HN에 필요한 건 지금 한 가지입니다. 바로 과열을 막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선 말이죠. 만약 지금 과열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급격한 상승은 급격한 하락을 부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전 영상에서 천천히 우상향할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엄청나게 붙은 시장의 관심과 수급은 금방 급등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21선 부분에서 많은 매물,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돼 다시 투자 심리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5조 원 규모 이상의 이 종목에서 추세적인 하락이 시작된다면 웬만한 세력의 돈으로도 막기 어려울 겁니다. 대주주에게 가장 무서운 건 장기 이평선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열 양상이 되면 누르고 하락 추세가 되면 받칠 겁니다. 9월 2일 5일선 이탈 후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엔 바닥 신호인 아랫꼬리 긴 캔들을 만들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마 앞으로도 종가 기준 신주 상장 후 전저점을 하락 갱신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주가를 올리는 건 쉽지만 내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올리는 건 세력이 돈을 벌면서 진행 가능하지만 내리는 건 하락 추세를 만들며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팔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미 보유한 지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이야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에선 공매도로 그게 가능하지만 에코프로에는 불가능하죠. 내릴 이유도 없지만요. 세 번째, 주가 부양하는 세력은 이미 이익을 다 얻고 개미털기에 나섰다? 급등한 주식에서 꼭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주가를 부양하는 세력, 이 종목에선 무상증자 이벤트를 시작한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은 지주에서 지분을 많이 얻는 것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기적으로 몇 억에서 몇십억 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은 단기 시계열만 보며 당장의 수익만 생각하지만 이들은 수조 원의 규모의 기업을 이끌며 사업을 하면서 그 지배구조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개미를 턴다면 이평선 위에서 털어야지 현재 매도를 진행한 외국인은 신주 상장 후 매수한 수급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맥스 30%에 불과합니다. 털 이유는 없죠. 저는 그래서 지금 하락 양상이 과열을 막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차트가 헤드앤숄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끝물이다? 헤드앤숄더, 손잡이가 달린 컵, 엘리어트 파동, 사실 이런 건 다 기영이 머리와 같은 논리인 겁니다. 그럴듯한 논리가 있지만 적용하기 나름이란 겁니다. 이전 어떤 영상에선가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헤드앤숄더는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뚫지 못했으니 하락한다고 보면 그럴듯한 말이긴 한데 아래 차트를 보시죠.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이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이 다음 종목인 원이큐엔시도 마찬가지 모양을 보이죠? 엄청나게 급등한 양상을 보입니다. 차트를 어디까지 잘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들은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지만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란 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 이론대로만 해서 돈을 벌 수 있었으면 전 이미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하락 추세가 확실하면 개인 공매도를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탄소 중립법으로 인해 재료 소멸이다? 이건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탄소 배출권 섹터 급등은 탄소 중립법으로 인한 수급이 집중되어 나타난 부분도 있으니까요. 만약 이 부분이 재료 소멸이면 다른 대장주들의 차트에서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유니드와 후성, 휴캠스의 차트입니다. 후성은 약간 조정 중이나 세 종목 모두 전체 추세에서는 깨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이들에 비해 에코프로이체는 손이 짧은 트레이더들이 잔뜩 붙은 모습이기 때문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상장가 대비 2.6배로 저점 대비 충분히 올랐으니 이제 안 오를 것이다? 이건 정말 속된 말로 멍청한 얘기입니다. 저점 대비 많이 올랐다고 더 안 오를 거란 얘기는 작년 말에서 올해 초 배터리 섹터 종목 게시판을 뒤덮던 이야기죠. 저점 대비에 얼만큼 올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고평가인가, 그리고 앞으로 상승 재료가 있어 수급이 집중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체인이 상장가 대비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건 상장될 시 저평가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장주처럼 퍼가 100에 달했거나 하는 과대평가 영역은 아직 아닙니다. 성장주로 평가된다면 아직도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이 종목은 신규로 상장되어 코스닥 150에도 편입되지 않았으며 각종 테마의 ETF에도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신규 수급은 무궁무진하죠. 마치 SK바이오사이언스와 과거 신풍제약처럼 시총이 커지기만 하면 패시브 펀드들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신규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번 영상을 올리면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전 영상과 달리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죠.
혹여나 제 생각과 다르게 급락하여 마구 매수했다가 물리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전 영상에서 이건 오를 거다, 매수하라는 이야기를 했던 시점이 요 네 포인트인데 이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강력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이 과연 그 시점인지는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장 종료 후 양봉이 나오는 걸 일단 기다려봐야겠네요. 전 세력도 아니고 대주주도 아니고 그냥 일반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점 언제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디테일 스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